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남의 뒷담화 까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컨닝했어요. 반의사 불벌주. 반에서 불벌주, 벌주.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여원의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한국애견연맹 법률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서임이고요. 한국애견연맹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미용샵 우쭈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 네. 말미에 네. 이제 명예훼손 관련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명예훼손은 뭐 사실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와 관련한 법률적 이슈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 시간은 아예 따로 떼어서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주제를 한번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진짜 뭐 명예훼손에 대해서 어떤 개념인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으로 사실이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명예훼손이 당했다는 그런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이지만 그거를 또 퍼뜨린 네. 그런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외의 것들. 그렇게 해서 한번 네 가지로 나눠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 명예훼손이 뭐냐? 여기 형법 307조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성 요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 범죄 성립을 위한 요건은 첫 번째는 공연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공연하게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하는 건데, 여기서 공연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 판례는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한마디로 나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신용과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얘기를 둘만 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이 되냐? 될 수 있다. 왜냐면 둘만 한 내용이지만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공연성이 있다라고 봐요. 나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신용과 평가를 저해할 만한 얘기를 원장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했어요. 아니면 내 배우자한테 했어. 그럼 내 어머니나 배우자가 이 얘기를 듣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극히 드문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공연성이 없다라고 보기도 해요. 일단 첫 번째 정리하자면 공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된다. 사실 또는 허위 사실. 그러니까 사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유의하셔야 되고, 허위 사실은 뭐 당연한 거고 법정형도 더 높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돼요. 근데 명예라는 건 결국에는 사회적 신용과 평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공연하게 적시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로 내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됐다, 그러면 그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봐요. 여기에서는 이제 SNS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아까 방금 설명드린 명예훼손은 형법상 대한민국 형법에 구성되어 있는 명예훼손이고요. 이게 정보통신망이 확산되면서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또 특별 규정으로 따로 두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보통신망 안에서 공연히 비방을 공연성도 사실 필요 없죠. 정보통신망이면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정보통신망에서 비방할 목적을 갖고, 어떤 사람은 비방할 목적을 갖고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그거는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아요. 그 이유는 정보통신망이라는 건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맺는 인간관계를 초월하잖아요.
근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비방할 목적으로. 근데 통상 비방할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공공의 이익이 아니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근데 비방할 목적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공익성이 없으면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대신 어떤 폭로를 하는 게 아니라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기사들의 보도. 기자들은 사실 많은 기사를 쓸 때 누군가 사회적 신용과 평가를 저해할 만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뭐 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사실이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그럼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뭐냐? 허위사실은 그야말로 없는 사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위험한 게 허위사실을 적시해가지고 내 업무를 방해했다면,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허위사실은 업무방해에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내 고객이나 내 경쟁업체에서 허위사실로 나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면 그건 꽤 높은 처벌이 가능하다. 옆 가게에서, 경쟁업체에서 뭐 어떤 이 경쟁자를 물리치고자 그 없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게시글을 넣은 거예요. 그럼 허위 사실로, 그리고 이건 뭐 비방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허위 사실로 비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또 동시에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업무방해라는 건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그 사람이 영업,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허위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뭐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고소를 제기해서 조치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일반 고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충분히 잘 해줬는데 그걸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것들을 꼬투리 잡아서 그럼 굉장히 크게 부풀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 대한 어떤 그 평판을 저해한다면 이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뭐냐? 사실적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시했지만 그게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저해한다면 그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아이가 내 반려동물이 어디 그 샵에 가가지고 미용을 하던 와중에 크게 다쳤어. 크게 다쳤는데 이거를 내가 조금 과장을 섞어가지고 그 SNS에 게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SNS에 올리게 된 계기가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을 막 저 샵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싶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나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차원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 글을 썼는지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그 둘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사실 구별하기 쉽지 않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글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내용, 그리고 이 글을 올리게 된 동기, 그리고 이 글을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올렸는지, 그리고 정말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명예훼손은 뭔가 누가 누군가를 이렇게 폭행하고 안 하고 이렇게 딱 단박에 떨어지는 문제라기보다 이 구문의 해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일반론으로 이 정도 익혀 놓으시고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법률 전문가한테, 법률가들한테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사자들이 아닌 다 그 외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게 하게 되면 캡처해서 또 퍼날르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예, 이것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을 캡처를 해서 그러니까 전전 유통하는 것도 사실은 죄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사실이고 공익성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위법성이 없어서 처벌받지는 않게 될 가능성은 높지만 아무튼 조심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차라리 정말 그 엄중한 사건이면 언론사에 제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그 글에 그 사람, 그 가게가 어디인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유추가 되는. 예, 그렇죠. 그게 특정성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특정되어야만 이게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뭐 일부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뭐 일부 이제 이니셜만 사용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글의 내용, 여기서 표현되는 어떤 지역, 뭐 어떤 그 업체나 그 사람만의 특수성, 아니면 그 커뮤니티의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 그 사람 누구야, 그 가게 어디야 라고 거기 있는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름 다 알 수 있다면 그건 특정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유추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렇게 이니셜 쓰고 뭐 가려놓고 이렇게 글 쓰면 명예훼손 안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특정성을 회피하려고 보통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어차피 내가 약간 비방할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엔 그 글에 그 사람과 그 업체가 특정돼 버려요. 그죠. 예, 그게 그 글 속에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특정되면 사실은 명예훼손 처벌 가능하다. 그리고 예전에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게임상에서, 이건 뭐 그냥 여담이지만 게임상에서도 명예훼손 굉장히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인데도. 왜냐면 그 게임의 아이디만 있지 그 게임 아이디 배후에 실제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그 게임상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그 게임 하는 사람들이 자주 만났고 내가 굉장히 하위 랭커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아이디의 배후에는 누구 씨가 있다라는 걸 인지한 상태예요. 근데 그걸 전체가 있는 게임상 채팅방에서 저 사람한테 굉장히 이제 모욕이 되거나 아니면 명예를 훼손할 만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건 명예훼손으로 의율해서 처벌이 가능했고요. 근데 명예훼손의 특수성, 형법상 명예훼손의 특수성이 한 가지 더 있는 건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한마디로 이 고소한 사람이 내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예훼손은 일단 내가 명예훼손이 성립한 것 같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반성한다, 그러면 일단 피해자한테 사과하시고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피해자한테 받아오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해요. 많이들 오해하고 착각하시는데 사실적시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받지는 않는다. 근데 사실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고 공공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비방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퀴즈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서는 일반 형법의 명예훼손에 무언가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비방할 목적. 예, 맞아요.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벌할 수 없죠. 그 대신 사과를 받으면 되죠. 그렇죠. 네, 처벌할 수 없다. 이걸 아까 제가 법률 용어로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컨닝했어요. 반의사 불벌주. 반의사 불벌주. 벌주. 좀 이따 술 먹어야 되겠네.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거든요. 이따 가서 벌주 드셔야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뭐 명예훼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다음 차시에는 비용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엄청난 고액이라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소액 위주의 비용인데 이거 안 받기에는 너무 아깝고 받자니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고 뭐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다음 차시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